짠!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는 송대관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경 직원이라는 소문이 네, 있어요. 매경 상주 직원, MBN 실버. MBN 네. 실버 뭐예요? MBN 골드는 아니고, 근데 네. 그만큼 상주하고 있다고 MBN 아. 실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네요. A대들이 센스가 있어요. 방금 너무 웃어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MBN 실버, 송대관 대표님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녕하십니까. MBN 실버 송동현입니다. 네. 비엔더의 파트너스 송대관 대표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하고는 사실 주로 종목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여기 종목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뭐 거시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세트 해요? 이야기도 하고 아. 하는데 우리 송대관 대표님은 제가 뭐 옆에서 자주 봐왔지만 하나 꽂히는 종목이 있으면 경주만 경주마처럼 그것만 보거든요. 저희가 퓨처캠, 라파스, ST팜 이렇게 세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하나씩 다시 리뷰해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ST팜은 사실 이제 얘기 드린 지가 좀 오래됐고 맞아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많이 들어가면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얘기 드렸지만 이제 실적 전망치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실제로 3분기 이번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또 기사들도 보시면 정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T팜 고마진 올리고 선제 투자로 실적이 퀀텀 점프가 예고돼 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TV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영업이익률이 약 30%가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실제로 기사로도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증설이 될 건데 왜냐하면 대용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ST팜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수요가 높아질수록 이제 유리한 그런 위치를 선점할 수가 있겠고 네. 내년도가 되면은 약 3.5배 정도 생산량이 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리고액선 치료제 임상건만 다 합치면 약 7건이 넘고 주요한 특징만 보면 예를 들면 뭐 B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그 만성질환 쪽에 마지막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것들도 한 두세 건이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또 연간 키로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상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은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 근데 요즘 너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 사그라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워낙 지금 섹터 분위기가 이쪽으로 매기가 오기보다는 핫한 섹터 많잖아요. 메타버스, 뭐 요즘엔 메타버스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도, 뭐 NFT 맞아요. 이런 쪽으로 워낙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주식은 실적 추정치를 결국엔 따라간다. 라고 보기 때문에 ST팜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 추정치가 좀 2차 전지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차분하게 긴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에이즈라든지 대장암 부분도 뉴스에서 점차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잘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네. 분명히 실적을 따라갈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퓨처캠과 라파스 이야기도 왔는데 라파스는 무슨 소액주주 이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라파스도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라파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는 잘하는 거 같아요. 네.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제 역할이 컸나요 혹시? 네. 에이, 컸죠. 어쨌든 소액주주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소액주주 연합을 좀 구성해서 소액주주들의 어떤 권한을 좀 지키고 또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적극적인 주주 참여형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사조 쪽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됐었고 계속적으로 주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라파스 역시 주주들이 사실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사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소통의 부재 때문에 좀 연합을 구성을 해서 회사와 계속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현재 라파스도 사실 크게는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쪽과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부분은 글로벌 백신 세계 제조사 1등이 바로 세럼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인도에. 인도가 세계 최고의 백신 제조사인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라파스와의 업무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비형 간염과 그다음에 소아마비 패치 백신에 대한 공동 개발 건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생산에 대한 합의 부분이 잘 이루어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는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계약서를 보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뉴스나 이런 부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지금 IR 대행사와 계약이 됐어요, 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패치도 시장이 굉장히 큰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계약 규모라든지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형 간염과 소아마비 백신 치료제뿐만 아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알레르기 치료제 등 이런 의약품 패치제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신을 이렇게 패치로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네네. 능력을 라파스가 갖고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맞죠. 그건 계속 그럼 진행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8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아직 기사가 난 부분은 많이 없는데 일각에서는 모더나와의 어떤 mRNA 마이크로니들 적용 여부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일부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IR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적용한 mRNA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이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라이트 펀드의 자금 유치 소식입니다. 라이트 펀드 예. 자금요? 이 라이트 펀드가 뭔지 모르시죠? 네. 라이트 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이라 보시면 돼요. 이 재단은 개발도상국의 어떤 감염병 퇴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구 활동비 이런 부분들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아즈텍 더블비라고 해서 이 종목이 맞아요. 이 크라티스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자금을 유치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로 라파스도 과거에 라이트 펀드를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유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파스는 현재 라이트 펀드 게이츠 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상황이고요. 11월 달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는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버틸 수 있느냐 버티기 싸움인 것 같고 퓨처캠도 많은 분들이 버티고 계세요.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가 급락하기도 하고 또 이번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던데 퓨처캠의 재시동 걸릴까요? 이제 퓨처캠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는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저평가됐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도 전립선암 치료제 쪽 그리고 알츠하이머 시장의 성장, 바이오젠의 아두카두맙이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개화됐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퓨처캠이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진단 쪽 이쪽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보다 좀 더 좋은 모멘텀은 바로 이 전립선암 치료제거든요.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치료와 진단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국내 유일의 상장사인데 이 부분이 해외의 노바티스와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제목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전립선암에만 발현하는 특징이 바로 이 PSMA라는 표적 단백질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바이오마커로서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시켜서 제거를 하는 그런 치료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프랑스 AAA라는 회사가 예전에 PSMA-R2를 신약을 개발했는데 노바티스가 바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미국의 엔도사이트도 이 PSMA-617 임상 그 신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노바티스가 바로 인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퓨처캠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전립선암 치료제의 어떤 효능은
이 두 개의 회사보다 투약은 굉장히 적어요. 반밖에 안 됩니다. 투약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효능은 동물 실험에서 약 4배 정도 종양 섭취 속도가 빠르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투약은 적고 효능은 높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 임상 결과가 좋으면 이제 하반기나 내년도에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강점은 진단과 치료제를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2,500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포인트 바이오 파마인가 그 회사와 이제 비교를 좀 하는데 비슷한 파이프라인 대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너무 저평가된 파이프라인 부각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주면서 어제 한 20%대 상승이 나와주었고 오늘은 다소 조금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장기 평선을 좀 돌파를 한 상황에서 시장의 주목을 점점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주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제약바이오 안에 있어서 아까 창진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 섹터가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좋은 일이 있어도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인내심을 갖고 버텨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라파스를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좀 커져야 외국인과 기관의 주목을 받거든요. 그렇죠. 약 4천억 정도가 돼야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약 4,300억 정도가 돼서 이 코스닥 150 진입 시 그 기관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퓨처캠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이제 좀 커져야만 자동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퓨처캠은 조금 더 뒤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라파스를 먼저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현재 시총도 4천억대 진입을 한 상황이고 이제 패시브 자금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사 측과도 어떤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주 재고 가치 방안까지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순위로 따지면 라파스, ST팜, 퓨처캠? 근데 ST팜은 많이 성장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순서를 굳이 정한다면은 저는 이제 라파스가 먼저 좀 뜰 것 같고 그 다음에 퓨처캠, 그 다음에 ST팜 순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제약바이오 열풍 속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엔 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까 다른 섹터에서 다른 종목도 2부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